반갑습니다. 자, Theory of Flight 비행이론 2강입니다. Lift and Drag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Parasite Drag입니다. Parasite Drag이라는 거는 Any drag created by something that doesn't contribute to lift. 리프트와 관련 없는 모든 drag. 이건 이제 저항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여기 랜딩 기어를 탁 건드리게 되면 여기서 저항력이 생기면서 드랙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파라사이트 드랙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사이트 드랙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드랙은 induced drag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induced drag이라는 거는 리프트가 생기면 무조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induced drag은 리프트와 함께 무조건 가게 되는 겁니다. 리프트가 없어지면 induced drag이 당연히 없어지고요. 리프트가 생기면 induced drag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가 이제 날게 되면 딱 이륙을 하는 순간 뒤에는 wingtip vortice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induced drag입니다. induced drag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회오리가 치게 되면서 이 뒤에 만약 항공기가 뒤에 따라가게 된다면 엄청난 터뷸런스에 휘말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exercise 넘버 10에 보면 나중에 exercise 10 보면 range and endurance라는 exercise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여기 보시면 parasite drag이랑 induced drag을 합치면 total drag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표에 보시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induced drag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parasite drag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줄어드는 induced drag과 늘어나는 parasite drag의 여기 교차점에 x표를 딱 해놓으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total drag의 가장 낮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best lift drag ratio라고 찍어주시면 돼요. 세스나 172 같은 경우에는 65노트라고 나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65노트가 best lift drag ratio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65노트로 날게 되면 가장 적은 수의 드래그를 받고 최고의 리프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 속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설명은 exercise 10의 range and endurance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프트가 생기면 wingtip vortices가 생기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행기에 보시면 날개에 양력이 생기게 되죠. 양력이 생기게 되면 아래의 high pressure와 위에 있는 low pressure가 만나면서 여기 뒤에 보시는 회오리 같은 게 생깁니다. 이 회오리를 우리가 wingtip vortice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자, adverse yaw resulting from aileron drag. 자, aileron drag이라는 거는 리프트가 지난번에 아까 설명드린 게 리프트가 생기면 드랙이 무조건 따라온다고 했어요. 리프트는 당연히 비행기가 날기 위한 양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양력이 생기면 induced 드랙이 무조건 따라온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비행기 모형이 있죠. 비행기 모형에 자, 제 기준에서 오른쪽 날개가 되겠죠. 그쪽에서는 이제 왼쪽이죠. 자, 여기에 양력이 더 생겨가지고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턴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쪽 편에 양력이 더 생기게 되겠죠. 자, 양력이 더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력이 더 생기게 되면 양력이 생기면서 리프트가 생기면서 드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뒤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aileron dra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 왼쪽으로 돌게 되면 오른쪽 날개가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면 리프트가 더 생기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드래그도 역시 생김으로 오른쪽으로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날개가 상승하게 되면 왼쪽 날개가 뒤쪽으로 젖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aileron drag입니다. 자, aileron drag은 항상 이제 턴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비행기 자체
자체 그 성능만으로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 Solution to the Adverse EO입니다. 자, 여기 한번 내용 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스나 172에 보시면 둘 다 돼 있어요. 자, Differential Aileron이 있고 Fries Aileron이 있습니다. 실제 Differential Aileron과 Fries Aileron은 눈으로 직접 보시면 쉬운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가볍게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세스나 172 워크어라운드를 할 때 그 영상에 Differential Aileron이랑 Fries Ailero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론상으로는 자, Differential Ailer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거는 Downgoing Aileron이 자, Move through the small angle. 자, 자, 여기 보시면 양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ileron이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게 되면 쭉 상승하게 됩니다. 자, 리프트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드락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는 이 날개에 리프트를 조금만 주게 되는 거죠. 살짝만 내려가게 만들어주면 너무 많이 너무 드락이 많이 생기진 않겠죠. 그럼 이쪽에 너무 드락이 생기고 이쪽은 드락이 안 생기니까 업고잉 aileron의 반대편에 좀 더 앵글을 많이 주게 되면 드락이 이쪽도 같이 생기게 되면 여기 생기는 상승하는 aileron 그 윙에 드락이 생기는 거를 여기도 더 드락을 추가를 하게 되어 좀 더 그 aileron 드락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업고잉 aileron. 자, 이쪽이 항상 그 도는 반대편에 있는 윙이죠. 내려가는 윙인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 콩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실제 눈으로 보시면 훨씬 더 쉬운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죠. 그럼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라사이트 드락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 탁 건드리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딱 건드리게 되니까 파라사이트 드락이 생기면서 좀 더 오른쪽 상승하는 리프트에 있는 aileron 드락이 생기는 이 부위를 좀 더 반대편으로 좀 더 드락을 더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항공기가 턴할 때 이렇게 턴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에다가 반대편에 있는 앞쪽으로 가게 되는 날개에 Differential Aileron과 Fries Aileron 두 가지를 사용하여 드래그를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비행을 하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비행기를 보면서 만지면 손으로 만져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여기. 그 다음에 Aspect Ratio라는 거는 자 여기 둘 다 보시면 면적을 보시면 둘 다 자 여기 길이가 폭은 5고요 길이는 20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5 하면 100이죠. 그리고 여기는 폭이 2밖에 안 되고 길이는 50이나 돼요. 그러면 50 곱하기 2는 역시 100이 됩니다. 자, 둘 다 면적은 똑같지만 aspect ratio는 좀 다르죠. 자, 첫 번째 비행기는 주로 우리가 그 military aircraft 같은 데 보시면 뭐 델타 윙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가오리 같이 생긴 녀석들이 있죠. 얘들은 aspect ratio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런 글라이더 같이 굉장히 옆으로 길게 나오는 항공기들은 aspect ratio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aspect ratio가 높으면 induced drag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현저히 줄어들고 하지만 면적이 앞쪽에 있는 길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parasite drag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즉 parasite drag은 속도가 빨라지면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spect ratio가 높은 비행기는 저속으로 날기 아주 용이한 비행기고요. 즉 글라이더 같은 또는 뭐 세스나 같은 비행기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aspect ratio를 낮은 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ngle of incidence인데요. 자, 요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꼬리에서부터 여기 코부터까지 쭉 선을 그어주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코드 라인이에요. 그렇죠? 코드 라인이고요. 라인이고 그 라인과 날개도 이제 자기 자체만의 그 longitudinal axis의 원래 코드와 자기 그 항공기 날개가 각도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럼 실제 비행기의 꼬리부터 코와 날개의 각도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바로 angle of incidence예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살짝쿵 날개가 여기 보시면
항공기의 코부터 꼬리까지 이 앵글과 날개 앵글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angle of incidence예요. 자, 여기는 이제 코드가 좀 더 포지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앵글이 이제 플러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positive angle of incidence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코드는 imaginary straight line joining the leading and trailing edge of the wing. 그리고 angle of incidence라는 건 angle between the chord and the airplane longitudinal axis. 그 두 가지의 앵글을 봅니다. 저희는 이 앵글을 건드릴 수는 없고 제조사가 직접 만들 때 이 앵글을 angle of incidence는 이미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washout, wash인은요, 실제 스톨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 비행기를 보시면은 항공기에 여기에 있는 윙 루트랑 윙 팁이 있어요. 자, 윙 루트랑 윙 팁이 있는데 윙 루트가 angle of attack이 여기 보시면 angle of attack. 실제 여기에는 angle of attack이 좀 더 높아. 그러니까 즉 여기는 좀 더 높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윙 루트가 좀 더 높고 앵글이 좀 더 기본적으로 앵글이 높고요. 그리고 윙 팁은 앵글이 좀 더 낮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 항공기가 이렇게 실속을 할 때, 스톨을 할 때 어디부터 실속을 하게 되냐면 스톨이 되냐면 그러니까 윙 루트가 먼저 실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속을 하게 되는 순간 고개가 내려가는데 아직은 이쪽 날개들은 바깥쪽 날개는 살아 있어요. 아직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살짝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엘리어론을 만져도 이렇게 스핀으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wing route가 stalls before the wingtip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wing fence라는 거는 실제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스톨 키트라고도 부르는데 그 윙 패스는 실제 그 플랍스 근처에 있는 바람을 이제 여기 컨트롤 해주는 건데 슬로우 스피드 핸들링 굉장히 슬로우 플라이 굉장히 천천히 날 때 이렇게 고개를 굉장히 높게 쳐들고 이렇게 날 때 컨트롤하기 굉장히 유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톨을 할 때도 윙팁을 스톨을 안 되게 꼭 막아주는 굉장히 이제 바람이 터뷸런 에어플로우가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톨도 굉장히 안정적인 스톨이 되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느린 속도로 스톨에 가까운 속도에도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윙 펜스입니다. 스포일러는 쉽게 말하면 스포일러라는 거는 리프트를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위에 바람이랑 아래 바람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윈티 볼치스 생기고 양력도 생기는데 만약 여기에다가 손을 탁 갖다 대는다면은 윗바람이 더 이상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여기 리프트는 바로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프트를 줄여주기 위한 스포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포일러로 이제 딱 해주면은 스포일러를 탁 켜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다가 반대편은 실제 엘리어론을 많이 주진 않더라도 스포일러가 딱 도와주면은 살짝만의 도움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터닝이 되겠죠. 큰 비행기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움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턴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는 그 스포일러랑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스포일러는 리프트를 줄여주는 거고 스피드 브레이크는 드래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달리기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낙하산을 팍 펴버리면은 갑자기 이제 드래그가 확 생기므로 속도가 확 현저히 줄어드는 거겠죠. 스피드 브레이크는 거의 뭐 일반적인 에어라인 잘 사용하지 않고 밀리터리 에어크래프트 같은 그런 굉장히 고성능 고속으로 달리다가 안정적으로 팍 쓸 수 있는 급히 쓸 수 있는 그런 동체를 가지고 있는 비행 항공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뭐 세스나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밑에 적어주시면 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굉장히 좀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내용들을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비행기를 만지면서 보면서 비행을 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쉬운데 어쨌든 최대한 이제 이론상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관련된 비행 이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